요즘과 같은 고금리 상황에서도 가계부채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가계빚을 끌어올리는 주범으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지목했는데요. 정부가 대출 문턱을 높이려고 하자 상품 판매가 중단되기 전에 대출을 받길 원하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오히려 판매가 급증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흐름 경제부 윤혜리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판매와 동시에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점부터 좀 소개를 해주시죠. 수요가 몰리고 있는 이유? 네, 주택담보대출 말 그대로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기존에는 돈을 빌려야 할 기간이 한 20년에서 30년 정도였다면 네. 최근에는 50년까지 이 기간을 늘린 정말 초장기 모기지 상품이 등장했습니다. 35살에 돈을 빌리면 앞으로 50년, 85살까지 돈을 갚아야 하는 건데 이 인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이유를 따져보니 대출 만기가 늘어나면서 대출 한도는 올라가게 되고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 상황은 줄어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4억 원을 연 5% 금리로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만기가 30년이면 매달 갚아야 할 돈은 214만 원 정도 되는데 이 기간을 50년까지 늘리면 181만 원까지 줄어듭니다. 약 3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게 되는 건데요. 다만 상환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내야 하는 이자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리는 사람의 입장으로선 매달 갚아야 하는 원리금 부담이 줄어들고 은행 입장에서는 이자 수익을 더 확보할 수 있어서 상품 출시와 동시에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이었습니다. 근데 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빚의 주범이라고 이야기가 많이 하는데 근거가 있는 겁니까? 네, 결론부터 말하면 틀린 건 아닙니다. 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한국은행 총재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우선 가계부채가 지난 2달 동안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좀 지금 더 증가했습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올라가는 일은 없도록 미적인 조정을 하고 점진적으로 가계부채를 낮춰가자는 데 대해서 정책당국과 한국은행이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이 대출 한도를 끌어올려서 가계빚을 내는 걸 부추겼다는 말인데요. 정부가 규제 움직임을 보이자 일부 은행들은 이미 상품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고 나이를 제한하는 곳도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대출이 줄기는커녕 늘었어요. 이 대출 잔액이 한 달 만에 2조 원 넘게 급등했는데요. 문턱이 높아지기 전에 지금 빠르게 막차 타자, 빠르게 지금 대출 받아놓자 좀 이런 인식이 확산한 탓입니다. 문턱이 높아지기 전 상황은 그렇다 치고 자 그러면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한도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렇게 대출 문턱을 높여놓으면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겁니까? 네, 우선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를 막기 위해서 이제 고삐를 들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50년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유지를 하되 이 DSR을 산정할 때 만기를 40년으로 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35년으로 할지 30년으로 할지 아직 구체적인 기간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 상환 만기를 지금보다 줄이면 자연스럽게 대출 한도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함께 나이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역차별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이거는 은행권의 자율에 맡기자 이런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관계부처와 논의를 거쳐서 이르면 다음 달 초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서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대출 한도 줄이면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좀 막을 수 있냐 이 부분이잖아요. 지난해 부동산 시장에 얼어붙으면서 집값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제 상반기부터 정부가 여러 부동산 규제를 많이 완화해 주면서 집값이 다시 올라왔어요. 그러면 집값이 이미 올랐고 앞으로도 더 오를 거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출을 옥죄면 일시적으로는 좀 줄어드는 듯 보여도 네. 장기적으로는 가계부채 잡기에 아직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당장 뭐 속도를 줄이더라도 어쨌든 집값이 안정되려면 공급이 충분해야 될 텐데 올해 건설 경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면서요?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국토교통부가 7월 주택 통계를 발표했는데요. 우선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국 주택 인허가가 한 20만 7천여 가구로 지난해 대비 30% 정도 감소했습니다. 예. 그리고 착공 실적 또한 10만 2천여 가구로 반토막이 났고 분양도 크게 줄었는데요. 올해 전국 공동주택 분양은 한 7만 9천여 가구로 지난해보다 44% 감소했습니다. 다만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착공에 들어갔던 물량이 지금 조금 더 준공되면서 이 준공 물량은 지난해보다 2% 늘었습니다. 예. 이렇게 보면 인허가와 착공 실적이 지난해보다 많이 좋지 않다는 게 한눈에 보이잖아요. 네. 이 최근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사업성이 악화되고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민간 건설사들이 좀처럼 사업에 나서지 않는 탓입니다. 윤석열 정부 이번 임기 내에 공공주택 포함해서 주택을 총 27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요. 네. 현재 이런 상황이면 한 연간 54만 가구 안팎을 공급해야 하는데 이런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예정입니다. 차질이 생길 것으로 다들 조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국토부도 현 상황을 초기 비상 상황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현재의 금리 상황 그리고 비용 상승 그리고 이 분양에서의 어떤 수요의 위축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문제가 좀 쌓이고 있으면서 전체적인 속도가 좀 느려지고 있는 부분이 현재로서는 이거는 분명히 그 초기 비상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다. 네, 초기 비상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원희룡 장관도 언급을 했는데 그러니까 정부도 공급 부족을 비상으로 인식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대로라면 2, 3년 뒤에는 공급난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따로 있는 겁니까? 네, 우선 정부는 최근 금리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간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면 민간에서도 공급 여건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예측 가능한 공급으로 시장의 집값이 앞으로 더 폭등할 거라는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도록 미세 조정에 역점을 두겠다고 했는데요. 우선 공공 인허가 물량이 대다수 하반기에 몰려 있는 만큼 공공 분양 목표 물량이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이제 계획에 방점을 두겠다는 겁니다. 올해 정부 주택 공급 물량은 47만 가구인데요. 건설 경기 찬바람 불고 최근에 LH 철근 누락 사태까지 더해지면서 이 목표치를 달성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 LH가 정관업체와 용역 계약을 취소하면서 당장 공급이 일시 중단된 물량만 한 3천여 가구가 돼요. 이 공공 분양도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예정된 물량을 앞서 당겨서라도 이 목표치를 채우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픽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급이 충분하지 않다는 우려에 이 분양가는 또 지금이 가장 싸다는 인식까지 더해지면서 전국 아파트 매매가가 6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금리가 안정세 보이면서 전셋값 역시 6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상승폭이 그래도 지금 최근에 보시면 약간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 집값이 바닥을 찍었다는 인식에 이런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급매물이 소진된 이후에 매수세 조금 주춤하면서 거래량이 다시 줄어들지 앞으로 시장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경제부 윤혜리 기자와 함께 부동산 흐름 돌아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